사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느낌에서 오는 설레는 감정, 익숙한 느낌에서 오는 애착 감정. 그리고 둘이 만나 서로 익숙해져 가다 보면 설레는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애착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 애착 감정이 얼마나 크고 탄탄하냐에 따라 관계가 오래 유지될지 금방 끝날지 결정되죠. 내 옆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헤어져도 계속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이 애착 감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애착 감정은 나에 대한 익숙한 기억과 흔적이 많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향 음식, 모국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 흔적을 많이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도 그 흔적을 보고 내가 떠오르게 될 거고 계속 나에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흔적을 얼마나 오래가게 남기느냐예요. 그럴수록 내 기억이 더 많이 반복되고 깊어지니까. 이제부터 남녀 사이에서 그 흔적을 어떤 걸로 어떻게 남기는 게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흔적. 가장 클래식하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물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도 정성도 아닌 활용도와 사용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고 최소 몇 달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어, 베개, 커피 머신, 스마트워치, 신발 같은 것들이 괜찮을 겁니다. 책이나 옷 같은 선물을 하는 건 의도는 좋지만 정말 임팩트가 있는 특별한 내용의 책이거나 고가나 한정판 옷,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걸 선물하지 않는 이상 크게 효과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책은 한 번 보면 끝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다 안 읽을 때도 있고, 옷은 트렌드와 계절에 따라 반짝하고 끝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비단 내가 준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선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그걸 유용하게 쓰면서 그게 내가 준 선물임은 기억나기 때문에 물건을 쓸 때마다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곁에 없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반복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비단 물건이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준다던가 그 사람이 잘 쓸만한 카톡 이모티콘 한두 개를 선물해주는 온라인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연계 행동 흔적. 상대가 자주 하는 행동에 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상대가 평소에 다리 떠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리 떨 때마다 다리에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어주세요. 무언으로 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다정한 느낌을 주는 거죠. 물론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보통은 다리를 떨 때 떨지마 라고 말만 하거나 복 나간다 같은 클리셰 멘트만 던지겠지만 이렇게 말리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좋은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다리 떨 때 누군가 그걸 말릴 때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비슷하게 응용했었는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손톱 물어뜯는 걸 볼 때마다 손을 살포시 가져와서 손톱에 쪽 하고 뽀뽀를 해주고 돌려줬었네요. 그게 반복되면서 당연히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을 때마다 왠지 내가 생각나고 그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가 기억에 각인된 것도 있어요. 옛날에 2년 만난 여친이 원할머니 보쌈에 가면 원할머니 보쌈, 롯데리아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귀엽게 로고송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로고송이 있는 체인점에 갈 때마다 그녀의 표정과 웃음, 그때의 분위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세 번째, 단골 장소. 단골 장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골 장소도 생기겠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나 학교, 직장 근처, 즉 자주 있는 곳 근처에 둘만의 단골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장소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자주 가던 장소만 아니면 됩니다. 전부터 자주 가던 곳은 내 기억 말고 다른 많은 기억들이 개입돼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골 장소도 전 여친들보다 지금 여자친구의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 여친은 천안 시내가 단골 장소이지만 천안을 갈 일이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전 여친은 돈 없던 시절 데이트하던 당산역 벤치가 단골이지만 지금은 당산역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전 여친은 사당역 쪽 체인점 카페나 맥주집을 가면 생각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 술도 잘 안 마시고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CGV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게 단골 코스입니다. 여친이 CGV 팝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 데이트할 때 팝콘만 사서 가져간 적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진 영화관에서 팝콘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CGV 어디를 가도 여자친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것도 잘 없을 겁니다.
네 번째, 반복 흔적. 개연성 없이 단순히 각인만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위든 반복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망했지만 예전에 개콘이 잘 나갈 땐 개콘이 끝나는 노래만 들어도 이제 자고 내일 월요일을 준비해야 돼서 아쉬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빠빠바바빠바바바바. 원래 이 노래는 월요일이랑 1도 상관없지만 강제로 일요일 밤마다 반복당하면서 월요병 유발 노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개연성 없는 단순한 반복만 해도 기억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여기서 각인 효과를 높이려면 상대가 스스로 이 각인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Say what? Say what? What? 따라하고 싶죠?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할까요? Say what, what, what? 혹은 소리 질러.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많이 따라해봤기 때문에 더 쉽게 각인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할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아이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스스로 말하면서 되뇌이는 게 더 암기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연애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을 때 보통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한테 뭐가 미안한데?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같은 열린 주관식 질문을 해서 남자친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러면 상대 머리에 각인이 안 돼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각인은 단순한 걸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하는 게 좋아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보단 이게 잘못이라는 각인을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실망한 건 오빠가 술 마실 때 연락하기로 해놓고 연락도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연락. 맞아. 근데 오빠가 연락 안 하면 난 걱정되고 불안하단 말이야. 특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술 마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연락하는 거. 이렇게 대답만 하고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서 속상해. 아니야, 안 그럴게. 뭘 안 그럴 건데? 연락 안 하는 거. 다음부터 할 거지? 연락? 연락할게. 알았어. 다음부터 연락 잘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의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기억이 많아지게 되고 교집합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해지고 서로에게서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였습니다.